이번 시간에는 체류 시간을 늘리는 9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왜 체류 시간이 중요할까요? 네이버는 체류 시간이 긴 블로그를 좋은 컨텐츠로 인식해요. 그래서 그런 글을 검색 결과에서 더 위로 노출시켜주는 거예요. 즉, 체류 시간이 늘면 내 글이 더 많이 검색되고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체류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웃이 성의 없이 댓글 남기고 가면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복사 붙여넣기 하는 이웃들은 몇 초도 안 돼서 금방 나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검색 순위를 올리고 매출로 이어지는 진짜 기술이에요. 자, 첫 번째는 도입부예요. 3초 몰입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제목으로 클릭하지만 머물지 말지는 첫 3줄로 결정이 돼요. 아무리 좋은 글도 시작이 밋밋하면 사람들은 읽지 않고 나가게 돼요. 그래서 도입부엔 반드시 감정의 고리가 걸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질문이나 공감, 놀라운 감성 중에 하나라도 있어야 독자의 뇌가 멈춥니다. 예를 들면 첫 문장에 질문과 해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블로그 방문자 10배 늘어요. 방법은 간단하지만 아는 사람만 씁니다. 그게 뭔지 알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감성과 극복 스토리를 또 결합해가지고 글머리를 써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나는 한때 블로그로 월 3만 원 벌며 진지하게 포기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블로그로 강의 수강생이 줄을 섭니다. 이런 식으로요. 도입부는 글 전체의 성패를 좌우하는 20%예요. 궁금증을 자극하고 감정을 흔들고 앞으로 읽을 이유를 던지세요. 3초 안에 독자를 붙잡지 못하면 사람들은 더 이상 내 글을 읽지 않아요. 두 번째로 글을 구조화하는 거예요. 목차와 소제목을 만드는 거죠. 가독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이런 식으로 줄바꿈, 짧은 문장, 강조, 소제목 이거 안 하면 아무리 좋은 내용도 그냥 사람들이 나가게 돼요. 왜냐면 블로그는 눈으로 먹는 콘텐츠이기 때문이에요. 예쁘게 깔끔하게 한눈에 들어오게 써야 해요. 벽돌처럼 빽빽한 글을 누가 보고 싶겠어요. 한눈에 이건 읽을만 하겠다 쉽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목차, 소제목 나눠 쓰기를 해주세요. 이게 바로 독자를 끝까지 끌고 가는 힘이 돼요. 세 번째로 이미지와 영상을 넣는 거예요. 텍스트만 가득한 글 또는 이미지 섞인 글. 어떤 글이 사람들이 오래 머물까요? 당연히 이미지 있는 쪽이 평균 체류 시간이 1.5배 더 길다고 해요. 게다가 동영상이나 네이버 TV를 함께 넣으면 사람들이 글을 보며 영상을 시청하게 돼서 체류 시간이 자동적으로 상승하게 되죠. 네 번째로 CTA의 행동을 유도하는 거예요. 좋아요, 댓글, 공유 요청처럼 이런 단순한 문장 하나가 글을 읽는 사람에게 반응하는 사람으로 바꿔져요. 즉 행동 유도 문구는 단순히 부탁이 아니라 체류 시간을 늘리고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필요한 분이 있다면 이 글을 공유해주세요. 작은 나눔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러면 사람들은 댓글을 남기며 더 체류하게 되는 거죠. 댓글을 쓰는 순간 방문자는 더 오래 머물고 다음 글, 강의, 문의로 연결될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글을 쓰셨다면 마지막 문장에 꼭 CTA를 넣으세요. 그 한 줄이 읽고 행동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에요. 질문은 독자의 뇌를 생각 모드로 전환시키는 스위치인데요. 단순히 정보를 주기만 하면 독자는 수동적이 돼요. 하지만 질문을 던지는 순간 독자는 멈춰서 자기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글 중간에 이렇게 써보세요. 여러분 어떤 키워드 전략을 써보셨나요? 혹시 지금 블로그에 가장 바라는 변화는 무엇인가요? 이런 식으로 한 줄 질문이 댓글을 부르고 체류 시간도 늘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답할 공간이 생길 때 더 오래 머물고 더 깊이 읽게 되거든요. 글 중간에 자연스럽게 질문을 섞으세요. 독자의 경험, 고민, 선택을 묻는 질문이 좋아요. 해보셨나요? 무엇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처럼 독자의 기억과 감정을 꺼내는 질문이 특히 효과적이에요. 질문은 읽는 사람이 나도 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상호작용의 기술이에요.
정보 말고 경험을 이야기하세요. 정보는 많아요. 하지만 이 정보 제가 직접 써보고 효과 본 거예요. 이 말 하나에 글의 무게감이 달라져요. 경험은 곧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정보의 진정성이 묻어나야 독자가 머물게 되거든요. 7번째로 정보를 구조화하세요. 공감, 주장, 이유, 사례로 글을 구조화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블로그 노출 안 돼서 고민이시죠? 해결 방법은 체류 시간 늘리기입니다. 왜냐하면 네이버는 체류 시간을 중요하게 보거든요. 저도 이 방법으로 평균 방문자 3배 늘렸습니다. 이렇게 구조화하면 글이 끝까지 읽히게 되는 거예요. 8번째로 글과 글을 링크로 연결하는 거예요. 좋은 글 하나로 끝나면 아쉽죠? 가장 중요한 건 다음 글도 읽게 만드는 구조예요. 블로그에서 방문자는 글 하나만 보고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관련 글을 자연스럽게 추천해주면 사용자는 마치 유튜브 알고리즘에 이끌리듯 계속 머물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글 끝에 연결해 보세요. 혹시 블로그 방문자가 안 오는 이유가 궁금하다면 저품질 피하는 글쓰기 전략, 이 글도 함께 읽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링크를 연결해 주는 거죠. 9번째로 카테고리를 정리하세요. 카테고리 정리는 체류 시간을 늘리는 비밀 병기예요. 예를 들어 홈레슨 카테고리에 글이 쫙 정리되어 있으면 방문자는 한 번에 3개, 4개 글을 더 읽게 되는 거죠. 검색 유입은 한 번 손님이 되지만 카테고리는 단골 손님을 만드는 기술이 되는 거예요. 블로그를 오래 했는데도 검색이 안 뜨고 방문자 수가 늘지 않는다면 컨텐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머무르게 만드는 힘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어요. 정보는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그 안에서 돋보이는 블로그는 사람을 붙잡는 글, 머무르고 싶게 만드는 구성을 갖춘 블로그예요. 오늘 알려드린 9가지 방법은 그저 글을 잘 쓰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를 쌓고 검색을 유도하고 내 고객을 만드는 방법이니까 지금부터 하나씩 적용해 보세요.